폴란드 군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나토 최전선, 폴란드 육군이 독일도 미국도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단순히 성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온 한국, 그들이 만든 무기에는 폴란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존의 철학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 무기가 어떻게 폴란드를 구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폴란드 육군 기갑부대 소속 마르타 노바크 대위입니다. 오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게 시작됐습니다. 국방부로부터 공문이 하나 도착했죠.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우리 부대에 배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를 읽는 순간 제 눈썹이 절로 올라갔어요. 왜 하필 한국산 무기일까요? 나토 표준이 아닌 저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무기를 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 장교들의 표정도 저와 다르지 않았어요. 바르샤바 군사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코발스키 중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위님,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도 아니고 한국산이라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아시아 국가들의 무기는 가격은 저렴할지 몰라도 품질은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해. 제 말에 모두가 동의하는 듯 했어요. 폴란드는 나토 최전선 국가로 우리 군대는 항상 최고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 무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국방부에서 파견된 타데우시 소령은 조용히 문서 한 장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국 무기 도입 결정 배경에 관한 자료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방위산업의 생산 능력 한계와 독일의 무기 공급 지연, 그리고 한국 무기의 비용 대비 높은 성능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K2 전차의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과 K9 자주포의 신속한 사격 능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문서상의 수치는 인상적일지 몰라도 실전에서의 성능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제 아버지는 소련과의 냉전을 겪었던 퇴역 장군이셨는데 항상 말씀하셨죠. 무기의 진짜 가치는 죽음의 순간에 드러난다. 이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우리의 새로운 동반자를 만날 생각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커다란 위장막이 벗겨지고 그 아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첫 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날렵하면서도 강인한 외형, 레오파드나 에이브럼스와는 다른 독특한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죠. 그러나 외형만으로 무기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내심 약점을 찾아내려 했지만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상세한 기술적 설명에 제 의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이론과 실전은 다르니까요. 동료들과 함께 새 장비를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시아의 무기들이 우리의 국경을 지키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위험한 도박이 될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직접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대는 폴란드 동부 국경 근처에서 겨울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월의 폴란드 동부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가 특징이죠. 이날은 특히 기상청 예보보다 더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가시거리는 10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대의 레오파드 전차 2대가 이미 엔진 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저는 이번 훈련에 K2 전차를 직접 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최대한 불리한 조건에서 테스트하고 싶었거든요. 만약 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한다면 어쩌면. 그래도 여전히 의심은 남아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K2 전차의 엔진을 켰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영하 25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엔진은 단 한 번의 시도로 부드럽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선명하게 작동했고 내장된 열화상 장비는 하얀 눈보라 속에서도 선명한 시야를 제공했죠.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급 상황. 3소대가 계곡에 고립됐습니다. 눈사태 위험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소대에는 제가 직접 훈련시킨 신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장비로 훈련 중이었고 눈보라로 인해 방향을 잃어 위험한 계곡에 갇힌 상황이었죠. 레오파드 구조 전차는 엔진 문제로 출동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제 앞에 K2 전차가 보였어요.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죠. K2와 K9로 구조팀 꾸려 5분 내로 출발한다.
고립된 지점까지는 험한 지형을 15km 이상 이동해야 했어요. 눈보라는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K2 전차는 놀라운 기동성을 보여주었어요. 다른 서구식 전차라면 어려웠을 급경사도 안정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디지털 지형 인식 시스템은 최적의 경로를 제안했고 저희는 빠르게 목표 지점으로 향할 수 있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눈사태가 이미 일부 시작되었고 3소대 장병들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어요. K9 자주포는 놀라운 역할을 해냈습니다. 정밀한 포격으로 눈사태 위험 지역의 눈을 안전하게 무너뜨려 추가 위험을 제거했죠. K2 전차는 강력한 견인 능력을 발휘해 진흙과 눈에 빠진 차량들을 빠르게 구조해냈어요. 모든 대원을 안전하게 구출한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무기에 대한 제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 K2 전차의 조종석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 전차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 부하들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 구조된 부대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감사함과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코발스키 중위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위님, 오늘 한국 장비가 없었다면 저희는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무기의 진짜 가치는 죽음의 순간에 드러난다. 오늘 한국 무기는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제 내면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휴가를 맞아 바르샤바 외곽의 가족 농장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스타니슬라프 노바크 장군은 폴란드군의 전설적인 인물이셨죠. 냉전시대 소련과의 긴장 속에서 국경을 지켰던 분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버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르타, 들었다. 내 부대에 한국 무기가 배치됐다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으셨군요. 네, 아버지. K2 전차와 K9 자주포예요. 아버지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저으셨습니다. 폴란드 육군이 독일과 프랑스, 미국 무기를 버리고 아시아 장비를 도입한다니 말도 안 된다. 그들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의 긴장감을, 우리 역사의 아픔을. 저는 아버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어요. 아버지,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난주 훈련에서 그 장비들이 부대원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제 말에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죠. 운이 좋았던 거야. 실전은 훈련과 달라. 내 할아버지가 2차 대전에서 싸웠던 것처럼 나도 냉전에서 싸웠어. 우리는 서방의 무기를 신뢰해왔다. 어머니가 차를 가지고 오셨지만 거실의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K2 전차의 기술적 우수성,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 자동 표적 추적 능력에 대해 설명했지만 아버지는 전통적인 서방 무기의 신뢰성을 강조하셨어요. 마르타, 너는 아직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다. 실제 전투에서 그 무기들이 어떻게 작동할지 알 수 없어.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분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본 것, 경험한 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디저트를 먹는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에는 아버지의 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분의 자랑스러운 폴란드 군인으로서의 역사가 담긴 공간이었죠.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아시아의 부상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제목이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책은 내가 은퇴 후에 읽기 시작한 거야.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저는 놀랐어요. 그런데 왜 한국 무기에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폴란드는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왔다.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나는 항상 우리의 동맹국들, 나토의 무기를 신뢰해왔어.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으니까.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한국도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온 나라예요. 그들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아버지의 눈에 잠시 흥미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나?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문화, 다른 역사를 가졌어. 네, 다르지만 유사점도 많아요. 한국도 식민 지배를 겪었고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놀라운 방위 산업을 발전시켰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증명해봐. 내가 본 것을 증명해. 그 무기들이 정말 우리 폴란드를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다.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께 한국 무기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근처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희 부대는 즉시 국경 지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닌 실전 상황이었죠.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포함한 혼합 전력으로 부대가 구성되었습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것은 한국 무기의 진짜 시험대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실전은 훈련과 달라. 국경 지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불법 무장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저희의 임무는 국경을 지키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K2 전차 소대장으로서 전방 정찰을 담당했습니다.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했어요. 국경 감시 센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무장 세력이 국경을 침투하려는 움직임이었죠. 밤의 어둠 속에서 K2 전차의 열화상 장비는 놀라운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8km 거리에서도 대상을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었어요. 레이더 시스템은 자동으로 미확인 물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무장 세력은 국경 초소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K9 자주포 부대에 경고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K9은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 지점 300m 전방에 포탄을 떨어뜨렸죠. 발사 후 30초 만에 위치를 옮기는 K9의 슈팅 앤 스쿠팅 능력은 적의 대포병 사격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장 세력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저희는 직접 대응해야 했어요. K2 전차는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동화된 표적 추적 시스템, 강력한 주포,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했죠. 저희는 적의 장갑 차량 몇 대를 정확히 타격했고 나머지 무장 세력은 철수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사령부에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에 통합된 네트워크 능력이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을 가속화했다는 평가였어요. 특히 K2 전차의 자동화 시스템과 K9, 자주포의 신속한 화력 전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오늘 우리는 국경을 지켰습니다. 한국 무기는 그 역할을 완벽히 해냈어요. 반신반의하셨을 아버지의 표정이 상상되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무기의 가치를 직접 경험한 증인이었으니까요. 이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사건 이후 부대 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동료들의 태도가 놀랍게 변화했어요. 훈련장에서 만난 코발스키 중위는 이제 K2 전차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위님,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한국 무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죠. 나도 처음엔 의심했어. 하지만 지금은 이 무기들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해. 주간평가 회의에서 부대원들은 한국 무기의 장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K2 전차의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이 야간 작전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K9 자주포의 빠른 위치 변경 능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타데우시 소령은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 이후 우리 부대의 작전 성공률이 23%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반응 시간이 평균 40% 단축되었죠. 이 수치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에서 기술의 중요성이구나. 훈련 도중 휴식 시간에 영식 이등병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폴란드 동부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자랐죠. 대위님, 우리 마을에서는 항상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제 한국 무기가 있어서 정말 안심이 돼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국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 지원팀과의 협력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들에게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들으며 폴란드와의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기술자는 말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모두 강대국에 둘러싸여 독립을 위해 싸워온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방위 기술을 발전시켰죠.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우리 두 나라는 역사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부대 내에서는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학습 열기가 높아졌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디지털 시스템을 빠르게 습득했고 베테랑들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서로 경쟁하던 부서들이 이제는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구나. 한국 무기의 도입은 단순히 장비의 교체가 아니라 우리 부대의 문화와 마음가짐까지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변화를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께서 부대 방문을 허락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경 사건 이후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 무기 체계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고 군 원로들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었죠. 스타니슬라프 노바크 장군은 그 자문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분의 눈에 저희의 변화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셨지만 눈빛에서 호기심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마르타, 내 부대를 보여다오. 한국 무기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구나. 저는 자신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K2 전차 경납고에서 시작해 K9 자주포 훈련장까지 저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 자동 표적 추적 능력, 첨단 방어 시스템 등을 시연했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기 체계를 직접 확인하시는 동안 그분의 군인다운 날카로운 눈빛이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K2 전차의 포탑 회전 속도와 안정성을 테스트해 보시더니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이건 놀랍군. 우리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술이야.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K9 자주포의 사격 시연이었습니다. 발사 명령 후 단 30초 만에 포탑이 목표물을 조준하고 발사, 그리고 즉시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을 보셨죠. 40km 밖의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에 아버지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훈련이 끝나고 지휘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르타, 나는 오랫동안 변화를 거부했던 것 같구나. 폴란드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에서였지만 세상은 이미 많이 바뀌었어.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폴란드를 지키는 것, 단지 그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졌다고 했지. 더 자세히 들려주겠니? 저는 김 기술자에게서 들은 한국의 역사, 식민지배와 6.25 전쟁, 그리고 그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고 발전했는지,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육성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이해의 빛이 떠올랐어요. 이제 알겠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 경험을 공유하는 거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들의 무기에는 우리와 같은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부대원들과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한국 무기에 대한 열정을 보이자 아버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셨어요. 아버지의 자문단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던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을 때 그분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내가 맞았다, 마르타.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도 변해야 해. 나는 내일 국방부에 한국 무기 추가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은 해소되었고 우리 부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무기는 단순한 장비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동맹의 상징이었죠. 아버지의 자문단 보고서가 제출된 지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다는 발표였어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총 1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폴란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죠. 뉴스를 접한 저희 부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의 경험과 평가가 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특히 아버지의 자문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브로니슬라프 대령이 저희 부대를 방문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이는 폴란드 방위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한국과의 기술 이전 계약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폴란드 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기적인 군사력 강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안보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의 배경에는 여러 요소가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안보 환경 변화, 독일 등 기존 공급국의 생산 지연, 그리고 한국 무기의 비용 대비 우수한 성능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브로니슬라프 대령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냉전 시대부터 최전선에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들의 무기 체계는 실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죠. 우리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폴란드와 한국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이 이렇게 교차하다니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날 한국 방산 대표단이 저희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협력 계획을 설명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종합적인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정비 훈련, 심지어 폴란드 내 생산 라인 구축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의 박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안보는 곧 유럽의 안보이고 이는 글로벌 안보와 직결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작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이 방향성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분도 변화를 받아들이셨죠. 때로는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부의 결정은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지만 대부분은 이 결정을 지지했어요. 특히 국경 지역 주민들은 강화된 방위력에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폴란드는 중요한 선택을 했다. 우리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럽다. 한국 무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폴란드의 새로운 국방 철학의 상징이 되었다. 정부의 대규모 도입 결정 이후 6개월,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폴란드 합동훈련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 군 간의 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는 제 경력에 있어 큰 도약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축하해 주었지만 저를 떠나보내는 것을 아쉬워했어요. 코발스키 중위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위님,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위님 덕분에 우리 모두 변화할 수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배웠어.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국방부 자문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셨어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셨죠.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마르타,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 통찰력이 폴란드 국방에 새로운 길을 열었어.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변화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에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균형 감각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폴란드는 항상 동서양의 교차점에 있었다. 이제 우리는 그 지정학적 위치를 강점으로 활용하고 있구나.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동맹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원이 되어 기쁩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한국 육군의 이 대령이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바크 대위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대전의 훈련센터에 도착해보니 이미 폴란드에서 온 30명의 장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기 위해 온 인재들이었죠. 첫날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전장 관리와 네트워크 중심 전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장교들과의 교류도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의 훈련 철학과 전술적 접근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속도전 개념이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기동으로 적보다 앞서 행동하는 전술이었죠. 3개월간의 훈련 프로그램 중 하이라이트는 양국 합동훈련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전술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되어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했어요. K2 전차의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한 폴란드식 기동 전술은 훈련 평가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이 대령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노바크 대위님, 우리는 폴란드-한국 방산협력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대위님께서 이 센터의 폴란드 측 부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양국 간 중요한 가교 역할이었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한국 육군 사관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생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폴란드와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강인함과 혁신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이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가진 두 나라의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기 체계의 기술적 측면을 넘어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깊은 철학을 배웠어요.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단순한 국방 협력을 넘어 경제,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폴란드 육군의 마르타 노바크 대위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각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기의 의심과 편견을 극복하고 변화를 받아들인 덕분에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제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기의 진짜 가치는 죽음의 순간에 드러난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말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무기의 가치는 죽음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우리 폴란드에게 그런 가치를 선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강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한국의 무기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의 생존 철학을 함께 받아들였고, 이는 폴란드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순한 철이 아니라 수십 년간 생존을 위해 싸워온 역사와 의지의 결정체였죠. 마르타 노바크 대위의 여정은 그 사실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